가난한 대학생 민주는 만원 버스에서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그녀가 한 기업가의 아내라는 사실도, 그리고 그 일이 자신의 인생을 바꿀 줄은 꿈에도 몰랐죠. 늦은 오후, 해가 저물고 강변도로 가로등에 하나둘 불이 켜질 무렵이었습니다. 강바람은 시원했지만 한낮의 열기는 쉬이 가시지 않았죠. 만원 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썰물처럼 내리고 밀물처럼 올라탔습니다. 시끌벅적한 소음과 매캐한 배기가스 냄새가 뒤섞였죠. 민주는 버스 한 구석에 기댄 채 오가는 사람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종일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한 탓에 몸은 천근만근이었죠. 땀 냄새와 근처 분식집에서 풍겨오는 떡볶이 냄새가 뒤섞여 도시의 저녁 풍경을 만들었습니다. 문득 그의 시선이 한 여성에게 멎었습니다. 그녀는 버스 손잡이에 간신히 몸을 의지한 채 서 있었습니다. 마른 체구에 배만 불룩 나와 있었죠. 힘겨운지 연신 이마의 땀을 닦아내렸고 버스가 흔들릴 때마다 위태롭게 균형을 잡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민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남의 일에 신경 쓰지 마라. 우리 살기도 바쁘다던 어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죠. 어머니 말씀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원 버스에서, 그것도 임신한 몸으로 서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기 때문이었죠.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민주는 그녀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여기 앉으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여성은 잠시 멈칫하더니 민준을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약간 미안해하는 듯했지만 이내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학생.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입가에 번진 부드러운 미소는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민주는 대답 대신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창가 쪽으로 물러섰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한강의 물결이 석양을 받아 붉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몇몇 승객들이 민준을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칭찬하는 듯했고 어떤 이는 그저 묵묵히 있었죠. 요즘 세상에 자리 양보하는 젊은이를 보기란 쉽지 않았으니까요. 버스는 계속해서 도심을 달렸습니다. 여기저기서 낮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동산 얘기를 하는 사람, 주식시장을 걱정하는 사람, 물가 상승을 한탄하는 사람. 민주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 멀리 보이는 빌딩 숲과 아파트 단지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마침내 버스가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민주는 사람들이 다 내리기를 기다렸다가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막 발걸음을 옮기려는데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기요, 학생. 민준이 돌아보니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다부진 체격에 햇볕에 그을린 얼굴, 그의 눈빛은 진솔해 보였습니다. 아까 버스에서 제 아내에게 자리 양보해 주셨죠? 민주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네, 별거 아닙니다. 남자는 활짝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지훈이라고 합니다. 아내가 몸이 안 좋아서 걱정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시간 괜찮으시면 근처 카페에서 커피라도 한 잔 대접하고 싶은데요. 민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낯선 사람의 호의를 받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지만 지훈 씨의 눈빛에는 거절하기 힘든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카페는 오래된 상가 건물 1층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정겨운 쉼터라고 적힌 낡은 간판이 걸려 있었죠. 안에는 테이블 몇 개가 전부였지만 아늑한 분위기였습니다. 임신했던 여성, 수진 씨가 한쪽 테이블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민준을 보자 그녀는 온화하게 웃었습니다.
학생, 정말 고마웠어요. 오늘따라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버티기 힘들었거든요. 민주는 가볍게 미소 지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훈 씨가 따뜻한 아메리카노 2잔을 가져왔습니다. 드세요, 학생. 우리 동네에서 제일 맛있는 커피예요. 민주는 커피잔을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고소한 원두향이 코끝을 간지럽히며 긴장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고개를 들자 지훈 씨가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무슨 말을 하고 싶지만 망설이는 것 같았죠. 잠시 후 지훈 씨가 낮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학생, 혹시 강 사장이라고 들어봤어요? 그 사람 때문에 저희 가족이 요즘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주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강 사장이라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역에서 꽤 악명 높은 인물인 듯 했습니다. 약자를 괴롭히고 권력을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사람이라고들 했죠. 민주는 지훈 씨를 바라보다가 수진 씨에게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으로 옷자락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카페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민주는 침묵했습니다. 남의 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지만 지훈 씨의 걱정스러운 눈빛과 수진 씨의 불안한 모습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내가 이 일에 휘말려도 괜찮을까? 창밖에서 불어온 바람이 낡은 커튼을 흔들었지만 카페 안의 침묵은 그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녁 노을이 카페 창가에 드리워졌습니다. 마지막 햇살이 테이블 위로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죠. 강변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낡은 커튼을 살짝 흔들며 커피 향과 섞여 아늑하고 익숙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화로운 분위기와는 달리 지훈 씨의 침울한 표정은 민준에게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민주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지훈 씨는 맞은편에 앉아 작은 스푼으로 커피 잔을 휘젓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복잡한 생각들을 정리하려는 듯 허공을 맴돌았죠. 주변은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퇴근길 직장인들의 이야기 소리, 곧 다가올 명절 준비 이야기로 시끌벅적했죠. 하지만 그 모든 소리들 가운데 지훈 씨가 곧 들려줄 이야기가 민준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학생에게 이 이야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지훈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마치 앞으로 할 이야기가 그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도 있다는 듯 무거웠습니다. 민주는 조용히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제 장인어른께서 살아계실 때 참 온화하고 남과 다투는 걸 싫어하는 분이셨어요. 동네 어귀에 작은 식당을 하나 운영하셨죠. 수십 년간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온 곳입니다. 그런데 장인어른께서 돌아가시자 외동딸인 제 아내 수진이가 그 가게를 물려받게 됐어요. 모든 게 순조로울 줄 알았죠. 그런데 갑자기 강 사장이 나타나서는 가게 지분의 일부를 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장인어른께서 살아계실 때 자기에게 큰 빚을 졌다는 거예요. 민주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야기가 흥미로워지기 시작했죠. 차용증 같은 서류가 있나요? 아니요. 지훈 씨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죠. 구두 약속이었고 증인도 있다고 하는데 그걸 누가 믿겠어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네에서 동거래는 가끔 구두로 약속하기도 하지만 서류가 없다면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는 강 사장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지역에서 꽤 힘께나 쓰는 인물로 교활하고 법의 허점을 이용해 이득을 챙기는데 능숙하다고 했죠. 만약 그가 정말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민준이 더 묻기도 전에 날카로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아니, 남자들끼리 무슨 심각한 얘기를 하길래 표정들이 그래. 두 사람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카페 주인인 김 여사였습니다. 허리에 손을 짚고 서서 날카로운 눈빛으로 지훈 씨와 민준을 번갈아 보고 있었죠.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입만 열면 동네 온갖 소식을 쏟아내는 정보통이었습니다. 이 동네에서 김 여사가 모르는 일이 일어났다면 그건 절대 일어나지 않은 일이나 마찬가지였죠. 또 강 사장 얘기예요. 김 여사가 턱짓으로 아는 체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미리 말하는데 그 양반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지훈 씨가 멋쩍게 웃었습니다. 김 여사님, 뭐 하시는 거라도 있으세요? 김 여사가 코웃음을 치며 의자를 끌어다 앉았습니다. 내가 함부로 말할 순 없지만 다들 의심하고 있어요. 지훈 씨. 장인어른이 남기신 가게에 갑자기 강 사장이 끼어든다는 게 아무래도 수상쩍잖아요. 뭔가 구린 게 있을지도 몰라요. 지훈 씨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이 말을 듣고 기분이 좋을 리 없었죠. 하지만 민주는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라고 느꼈습니다. 그는 커피 잔을 들어 잔 가장자리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다면 옛날 장부를 다시 찾아보는 건 어때요? 지훈 씨와 김 여사 모두 민준을 쳐다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훈 씨가 물었죠. 식당의 회계 장부나 부동산 관련 서류 같은 거요? 만약 장인어른께서 정말 빚을 지셨다면 어딘가에 기록이 남아있을 거예요. 민준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김 여사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이 학생, 뭘 좀 아는데. 민준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진실을 알고 싶다면 뿌리부터 찾아봐야죠. 지훈 씨가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탁 쳤습니다. 학생 말이 맞아요. 확인할 방법이 있다면 무서울 게 없죠. 그는 민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에 희망이 어렸죠. 학생, 저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민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의 복잡한 일에 엮이고 싶지 않았지만 지훈 씨의 간절한 눈빛과 아까 보았던 수진 씨의 온화한 미소가 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결국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번 해보죠. 지훈 씨가 민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목소리에는 감사가 넘쳤죠. 고마워요, 학생. 뭐라고 감사를 드려야 할지. 하지만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김 여사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고 몸을 기울이며 속삭였습니다. 근데 강 사장, 그 사람 조심해야 해요. 만만한 상대가 아니니까. 민주는 김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 어렴풋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지훈 씨가 말한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일에 발을 들여놓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녁 바람이 카페 차양을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공간에는 은은한 커피 향과 달콤한 디저트 냄새가 감돌았지만 민준의 머릿속을 채우는 무거운 생각들을 덜어주지는 못했습니다. 새벽닭 울음소리가 온 동네에 울려 퍼지며 새로운 하루의 익숙한 소음들을 불러왔습니다. 작은 어선들은 일찌감치 항구를 떠나 잔잔한 바다 위를 미끄러지듯 나아가며 갓 잡은 싱싱한 해산물을 싣고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바나나 잎사귀에는 아직 새벽 이슬이 맺혀 아침 햇살 아래 반짝였습니다. 민주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축축한 흙냄새와 시원한 아침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장부가 들려 있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으로 누렇게 변한 종이들이었죠. 어젯밤 그는 밤늦도록 장부를 읽었습니다. 눈은 따가웠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안의 숫자들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김 여사의 경고가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강 사장,
그 사람 조심해야 해.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고. 민주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큰 문제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죠. 그는 발걸음을 재촉해 아직 이슬이 마르지 않은 흙길을 지나 지훈 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훈 씨의 집은 항구 근처에 있었습니다. 낡은 기와지붕의 벽돌담에는 푸른 이끼가 얼룩덜룩 끼어 있었죠. 고요한 아침 공기 속에 부엌에서 풍겨나오는 생선조림 냄새가 구수하고 정겨웠습니다. 민주는 대문 앞에서 멈춰서서 나무 문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살짝 열리고 지훈 씨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듯 지쳐 보였죠. 학생, 이렇게 일찍 와서? 지훈 씨가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확인해보고 싶은 게 좀 있어서요. 민준이 장부를 들어 보였습니다. 지훈 씨가 길을 비켜주자 민주는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았습니다. 낡은 나무 테이블과 낮은 의자 몇 개가 놓여 있었죠. 아침 햇살이 비쳐들며 누렇게 바랜 장부 위에 반사되었습니다. 민준이 장부를 펼쳐 작은 글씨로 적힌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이 부분 좀 보세요. 10년도 더 전에 가게에 큰돈이 들어온 기록이 있는데 다른 기록들과 비교해보면 실제 금액이 맞지 않아요. 지훈 씨가 미간을 찌푸리며 숫자에 집중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는 장인어른께서 잘못 기록하셨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숫자를 바꿨거나 민준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장인어른께서 잘못 기록하셨다면 왜 이렇게 명확한 차이가 나는 걸까요? 다른 누군가가 이 장부에 손을 댔다는 거죠. 지훈 씨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눈에 분노가 어렸죠. 안쪽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진 씨가 따뜻한 차를 담은 쟁반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여보, 아무래도 이 일이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만약 강 사장님이 정말 무슨 속셈이 있다면 조심해야 해요. 지훈 씨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죠.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수진 씨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민준을 훑어보았죠. 마치 그가 이 일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걸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또 땅 문제 가지고 그러는 게냐? 민준과 지훈 씨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 여성이 팔짱을 낀 채 마루에 서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의 머리는 단정하게 쪼글졌고 다부지고 세상 물정에 밝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수진 씨의 언니인 정희 씨였습니다. 정희 씨가 들어와 의자를 끌어다 지훈 씨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죠. 옛날 일을 다시 들추려는 게냐? 지훈 씨가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처형도 잘 아시잖아요. 만약 장인어른께서 정말 아무에게도 빚진 게 없다면 강 사장이 어떻게 저렇게 나올 수 있겠어요? 정희 씨가 입술을 비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냉소적이었죠. 자네는 사위면서 이제야 이 일을 바로잡겠다고 나서는 건가? 너무 늦은 거 아닌가?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지훈 씨의 마음에 밝혔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었고 얼굴은 분노로 붉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지만 증거가 없으면 아무리 싸워도 소용없잖아요. 씨가 혀를 찼습니다. 의심 가득한 눈빛이었죠. 자네가 강 사장을 쉽게 상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나 해?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민주는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며 이 문제가 단순히 가게 문제뿐 아니라 가족 간의 신뢰,
명예,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아픔과도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침내 민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예전에 장인어른과 사업을 같이 하셨던 분이 계신가요? 증인이 있다면 진실을 알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희 씨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증인을 찾는 게 그렇게 쉬울 거라고 생각하나? 벌써 10년도 더 지난 일이야. 민주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니죠. 정희 씨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학생이 모든 걸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일만 더 복잡하게 만들지 마. 하지만 지훈 씨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망설이는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는 분이 한 분 계시긴 한데 그분이 말씀해 주실지 모르겠어요. 민주는 지훈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 이상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이며 왜 지훈 씨는 그가 도와줄지 확신하지 못하는 걸까요? 밖에서는 아침 바람이 나무들 사이를 스쳐 지나가며 익숙한 들판의 향기를 실어왔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아무래도 이 이야기는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것 같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뜨거운 햇살이 드넓은 논밭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가끔씩 불어오는 가벼운 바람이 벼 이삭을 흔들어 푸른 물결을 만들었습니다. 한낮의 따가운 햇볕 아래 민준과 지훈 씨는 논두렁 옆 작은 집 앞에 서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낡은 기와 지붕의 회벽은 세월의 흔적으로 얼룩덜룩했죠. 주위에는 늙은 대나무 몇 그루가 말없이 서서 바람에 잎사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종달새 소리가 낭낭하게 들려와 고요한 분위기를 깨뜨렸습니다. 민주는 손등으로 이마의 땀을 훔치며 지훈 씨를 힐끗 보았습니다. 정말 그분이 말씀해 주실까요? 지훈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박씨 아저씨는 돌아가신 장인어른의 오랜 친구분이세요. 만약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분이 있다면 그분뿐일 거예요. 민주는 침묵했습니다. 그들이 곧 만날 남자가 정말 모든 것을 밝혀줄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여기까지 온 이상 돌아갈 수는 없었죠. 지훈 씨가 심호흡을 하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느릿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이 살짝 열리며 예수는 넘어 보이는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말은 체구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죠. 박씨 아저씨였습니다. 그는 탐색하는 듯한 눈빛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신가? 지훈 씨가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저씨, 예전에 저희 장인어른과 강 사장 일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왔습니다. 박씨 아저씨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지만 금세 사라졌죠. 그는 문을 활짝 열고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들어오게. 집안은 소박했지만 깔끔했습니다. 낡은 책들이 나무 책장에 가지런히 꽂혀 있었고 방 한가운데에는 작은 테이블이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지훈 씨의 장인인 고인의 흑백 사진이 먼지를 살짝 뒤집어 쓴 채 반듯하게 걸려 있었죠. 박씨 아저씨는 두 사람에게 의자를 내주고 차를 따랐습니다. 느릿한 목소리로 말했죠. 무엇이 알고 싶은가? 민주는 지훈 씨를 힐끗 본 뒤 입을 열었습니다. 예전에 장인어른과 강 사장이 함께 사업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박씨 아저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찻잔을 손에 들고 가볍게 돌리며 아득한 과거를 회상하는 듯했습니다. 그때 지훈이 장인은 순박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네. 사업 수완보다는 묵묵히 일하는 사람이었지.
남속이는 일 같은 건 할 줄 몰라. 하지만 강 사장은 달랐어. 민준과 지훈 씨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곡물 거래를 했었네. 하지만 강 사장은 항상 자기 이익만 챙기려 했지. 장인에게는 시장 상황이 어렵다고 하면서 헐값에 곡물을 넘기게 하고는 실제로는 2배나 비싼 값에 팔아넘겼어. 장인은 그걸 몰라. 한 번은 장인이 큰 손해를 봐서 창고에 있던 곡물을 거의 다 날렸는데 강 사장은 그때 엄청난 돈을 벌었지. 지훈 씨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에 찬 목소리였죠. 그때 왜 장인어른을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박씨 아저씨가 찻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침울했죠. 내가 충고했지만 장인은 듣지 않았네. 원수 지는 걸 싫어했거든. 장인은 항상 사람의 도리를 믿었고 모든 사람이 자기처럼 선량할 거라고 생각했지.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지훈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민주는 박씨 아저씨를 바라보며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문득 책장 위에 놓인 낡은 수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표지가 해지고 달아 있었죠. 무언가에 이끌리듯 그는 손을 뻗어 수첩을 내려 펼쳐보았습니다. 조심스럽게 한 장 한 장 넘겼죠. 그리고 멈췄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들 사이에 얇은 종이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장인의 익숙한 흘림체, 글씨가 눈앞에 나타났죠. 그는 빠르게 훑어 읽었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죠. 이거 증거가 될 수 있겠어요. 민준이 놀라움에 눈을 빛내며 외쳤습니다. 지훈 씨가 그 종이를 낚아채듯 빠르게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장인이 강 사장과 거래했던 내용에 대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헐값에 넘기도록 강요당했던 일, 이유 없이 사라진 곡물에 대한 언급이 분명히 있었죠. 하지만 지훈 씨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의 눈빛이 어두워졌죠. 이걸 어떻게 사람들이 믿게 하죠? 박씨 아저씨가 조용히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필요하다면 내가 돕겠네. 밖은 여전히 햇볕이 뜨거웠지만 민준의 마음속에는 결의의 불꽃이 강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진실이 곧 밝혀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어느덧 해가 져서 어둑어둑해졌습니다. 작은 부엌의 희미한 등잔불이 민준의 생각에 잠긴 눈동자에 비쳤습니다. 그는 장인의 낡은 종이 쪽지를 꽉 쥔 채 눈앞에 펼쳐질 커다란 전환점에 대한 희망으로 가슴이 부풀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걱정거리도 마음 한구석에 스며들었죠. 밖에서는 집 뒤 연못가에서 개구리 울음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고 멀리서 들려오는 귀뚜라미 소리와 어우러졌습니다. 부엌에서 풍겨나오는 갓 쪄낸 송편 냄새가 싸늘한 밤바람에 섞여 날아왔습니다. 민준의 작은 집은 야자수 나무 아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가 수년 동안 자라온 평화로운 안식처였죠. 하지만 오늘 그 평화는 곧 깨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민준의 어머니인 박 여사님이 부엌 아궁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분주하게 송편을 빚고 있었죠. 몸집은 작았지만 눈빛은 엄격했고 목소리는 항상 단호했습니다. 민준은 어머니가 쉽게 설득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어머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박 여사님은 고개도 들지 않고 마지막 송편을 빚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렇게 심각한 표정이냐? 민준이 종이 쪽지를 상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박 여사님은 고개도 들지 않고 그의 목소리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죠. 어머니, 지훈 씨 장인어른의 명예를 되찾아줄 증거를 찾았어요. 박 여사님 손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지만 이내
다시 굳은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또 그 얘기냐? 남들 걱정 다 해주고 나면 내 걱정은 누가 해주니? 민준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단순히 지훈 씨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 가족의 명예가 걸린 문제이고 어쩌면 우리 동네 전체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박 여사님이 한숨을 내쉬며 송편을 내려놓고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네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니? 사람들이 그 종이 쪽지를 믿을 거라고 확신해. 만약 믿지 않으면 남의 일에 괜히 나섰다는 소리만 듣게 될 텐데 괜찮겠어? 민준이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저를 걱정하시는 거 알아요. 하지만 진실을 알고도 침묵한다면 그건 불의에 굴복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박 여사님은 한참 동안 민준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의라니, 이 세상에서 정의는 사치스러운 거야. 아들아, 강 사장 생각은 해봤니? 네가 이 일을 크게 벌이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민준이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확고했죠. 두렵지 않아요. 박 여사님이 씁쓸하게 웃었지만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는 못했습니다. 두렵지 않다고? 그 사람 같은 사람과 맞서는 게 쉬운 줄 아니? 그 사람은 힘도 있고 돈도 있지만 너는 가난한 대학생일 뿐이야. 뭘 가지고 그 사람과 싸우겠다는 거니? 민주는 침묵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니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개인적인 이익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옳다고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누가 하겠어요? 지난 몇 년 동안 강 사장 같은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는지 아세요? 모두가 침묵한다면 불의는 영원히 계속될 거예요. 박 여사님이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죠. 너는 아직 어려서 세상을 다 이해하지 못해, 민준아. 민준이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에는 성숙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 이해하지는 못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요. 옳은 일을 위해 싸울 용기도 없이 사는 건 의미 없는 삶이라는 걸요. 그 말에 박 여사님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더 낮은 목소리로 하지만 여전히 엄격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해봐라. 하지만 더 이상 엄마 걱정시키지 마. 민주는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 따뜻한 감정이 차올랐죠. 어머니가 전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더 이상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밤 달빛이 고요한 연못 수면 위로 쏟아져 내릴 때 민주는 마루에 앉아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만약 자신이 틀렸다면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 자문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 결의의 불꽃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강둑의 아침은 여느 때처럼 고요했습니다. 작은 배들이 물가에 조용히 정박해 있었고 멀리 돛단배 몇 척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강물을 부드럽게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나무십 사이로 지저귀는 새소리와 근처 떡집에서 풍겨오는 은은한 쑥 향기가 어우러져 평화로운 시골 풍경을 만들었습니다. 민주는 천천히 강둑을 내려갔습니다. 어젯밤 어머니와의 대화에서 비롯된 생각들이 여전히 머릿속을 맴돌았죠. 자신의 결정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지만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꿀 기회가 없을 것이었습니다. 강가에서는 김 여사가 물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짓은 그녀 자신처럼 활기차고 힘찼죠. 민준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는 힐끗 쳐다보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게 누구야?
설마 강 구경하러 내려온 건 아니겠지? 민주는 가볍게 웃었지만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김 여사님, 이 일 좀 도와주셔야겠어요. 김 여사가 눈썹을 치켜 세우며 빨래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햇살 아래 물방울이 반짝였죠. 또 그 영감님 얘기야. 민준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주머니에서 낡은 종이를 꺼내 손바닥 위에 펼쳤죠. 이건 그 영감님의 기록이에요. 강 사장이 영감님께 헐값에 쌀을 팔도록 강요해서 큰 손해를 입혔다는 내용이 적혀 있어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강 사장이 지금까지 한 말은 전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김 여사가 눈을 가늘게 뜨고 손을 닦은 뒤 종이를 받아들고 훑어 읽었습니다. 읽을수록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워졌죠. 이게 옛날부터 있었던 거라면 왜 이제야 나타난 거야? 민준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는 영감님께서 숨기셨거나 미처 말씀하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이게 있으니 진실을 밝히고 싶어요. 김 여사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해. 사람들은 쉽게 믿지 않을 거고 강 사장은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민주는 그 점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꿀 기회가 없다는 것도 알았죠. 김 여사님, 여사님은 동네 사람들이 가장 귀 기울이는 분이시잖아요. 이 소식을 퍼뜨려서 주민회의를 열도록 도와주세요. 적어도 사람들이 이 이야기가 믿을 만한지 아닌지 토론이라도 해볼 수 있도록요. 김 여사가 입꼬리를 올리며 웃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 흥미로운 기색이 반짝였죠. 학생, 배짱 한번 두둑하네. 좋아. 이 일은 내가 맡지. 소문이 퍼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정오 강둑 옆 커다란 정자나무 아래 몇몇 주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웅성거리는 대화가 시작되었죠. 남자들은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여자들은 곡식을 다듬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유일한 주제는 영감님과 강 사장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아니, 왜 이제야 그 종이가 나온 거야? 지팡이를 쥐난 노인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말했죠. 하지만 잘 생각해봐. 그 영감님, 그때 참 순박했잖아. 어떻게 갑자기 빚을 졌겠어? 한 여성이 끼어들었습니다. 어쩌면 사실일지도 몰라. 하지만 강 사장 말도 일리가 있어. 그때 영감님이 어떻게 사업을 했는지 누가 알겠어? 지지하는 사람도 있었고 의심하는 사람은 더욱 많았습니다. 논쟁은 점점 커졌죠. 민주는 한쪽에서 지켜보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한 공동체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죠. 증인이 나서지 않는다면 종이 한 장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저 의미 없는 일 뿐이었. 김 여사가 사람들 사이에 서서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러쿵저러쿵 말만 해서는 해결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 생각에는 마을 회관에서 주민회의를 열어서 확실하게 따져봐야 해요. 그녀의 제안에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고 몇몇은 여전히 망설였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곧 회의가 열릴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민준 옆에서 한 할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하지만 의미심장하게 속삭였습니다. 강 사장이 이 얘기를 들으면 막으려고 무슨 짓을 할고. 민주는 순간 움찔했습니다. 이 대결을 위해 마음의 준비는 했지만 과연 모든 것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강에서 불어온 바람이 시원한 물기를 실어왔지만 민준의 마음은 불타는 듯 뜨거웠습니다. 시장 옆 찻집은 여느 때처럼 붐볐습니다. 웃음소리와 이야기 소리, 찻잔과 수저 부딪히는 소리가
달콤한 녹차와 고소한 팥향기와 어우러졌습니다. 밖은 이미 명절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좌판에는 각종 떡과 과일, 제수용품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로 시끌벅적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활기 속에서 작은 찻집을 뒤덮는 것은 심상치 않은 긴장감이었습니다. 민주는 지훈 씨 맞은편에 앉아 주민들이 회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며 초조해했습니다. 김 여사도 함께 있었는데 이따금 민준을 힐끗 쳐다보며 다음 계획이 무엇인지 묻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먼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찻집 문이 갑자기 벌컥 열리며 바람에 천 커튼이 나부꼈습니다. 강 사장이 들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느 때처럼 냉랭했지만 날카로운 눈빛으로 찻집 안을 한번 훑어본 뒤 민준과 지훈 씨에게 멈췄습니다. 찻집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이야기 소리가 잦아들었고 주변 사람들은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았죠. 강 사장이 이곳에 왔다면 분명 무슨 일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등을 곧게 폈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지만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죠. 지훈 씨도 긴장하기는 마찬가지였지만 마음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려 애썼습니다. 강 사장이 천천히 테이블로 다가와 의자를 끌어다 앉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민준의 생각을 꿰뚫어 보려는 듯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듣자 하니 자네가 남의 일에 쓸데없이 참견하고 다닌다지? 강 사장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에 숨겨진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주는 피하지 않고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단지 진실을 찾고 싶을 뿐입니다. 강 사장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두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가볍게 두드렸죠. 진실, 낡은 종이 쪼가리 하나로 모든 걸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지훈 씨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종이 문제가 아닙니다. 돌아가신 제 장인어른의 명예가 걸린 일입니다. 만약 사장님께서 숨길 게 없다면 주민들 앞에서 해명하시죠. 찻집은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근처에 앉아있던 몇몇 사람들은 아예 먹던 것을 멈추고 대화에 귀를 기울였죠. 강 사장이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조금의 두려움도 없었죠. 해명? 내가 누구에게 해명할 필요는 없다. 이미 몇 년이나 지난 일인데 이제 와서 너희들이 들쑤시는 이유가 뭐냐. 민준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제 목적은 분명합니다. 진실을 밝혀서 아무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강 사장이 차갑게 코웃음을 치고는 지훈 씨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잘 들어라, 지훈아. 네가 온 동네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나한테 대항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내가 여기 사람들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지 알아? 다들 나한테 빚진 게 하나씩은 있어. 회의 한 번으로 나를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아? 강 사장의 말에 주변 몇몇 사람들이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어떤 이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죠. 아무도 감히 입을 열지는 못했지만 강 사장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모든 분들이 이 일을 명확히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모두가 돌아보았습니다. 수진 씨가 찻집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연약해 보였지만 눈빛은 단호했죠. 그녀는 지훈 씨 곁으로 다가가 강 사장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사장님, 저는 너무 오랫동안 침묵해왔습니다. 아버지께서 남기신 가게를 이런 협박 때문에 잃고 싶지 않아요. 저는 아버지께서 살아계셨다면
당신의 명예가 밝혀지길 원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수진 씨의 말은 찻집 안의 긴장된 분위기를 가르는 신선한 바람과 같았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속삭이기 시작했죠. 강 사장이 의자의 등을 기대고 비웃었습니다. 너희들 정말 분수를 모르는구나. 나랑 싸우고 싶으면 한번 해봐. 단 한마디였지만 무거운 도전 의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무도 강 사장이 다음에 무슨 일을 할지 알 수 없었지만 그가 물러설 생각이 없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수진 씨가 지훈 씨에게 고개를 돌려 작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제 주민회의를 열 때가 된 것 같아요. 민주는 그 말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아직 불확실한 것이 많았지만 지금으로서는 앞으로 나아갈 길이 하나뿐이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진실과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 찻집 안의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지만 어딘가에서 폭풍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희미한 달빛이 지훈씨네 집으로 이어지는 흙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루 끝에 수진 씨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눈빛은 멀리 보이는 마을 회관을 향해 있었죠. 밤바람이 차갑게 불어와 나뭇가지를 스치며 부엌에서 풍겨나오는 송편 셔틀 향기와 석겨 마당 끝에서 희미하게 타오르는 왕겨 태우는 냄새와 어우러졌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일을 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집안에서는 지훈 씨가 나무 테이블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장부들이 그의 앞에 놓여 있었죠. 민주는 옆에 앉아 모든 내용을 기억 속에 새기려는 듯 한 줄 한 줄 다시 꼼꼼히 읽고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부엌 근처에 서서 큰 주걱으로 소단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나무 십덕을 이따금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작은 부엌은 아늑했지만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가 들어와 민준과 지훈 씨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죠. 우리 마을 회관에서 주민 회의를 열어야 해요. 지훈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내의 단호한 말투에 잠시 놀란 듯했죠. 정말이야? 수진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려면 모든 것을 공개해야 해요. 사람들에게 진실을 보여줘야 한다고요. 떡을 젓던 정희 씨가 갑자기 주걱을 내려놓고 몸을 돌려 수진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과 짜증이 뒤섞여 있었죠. 옛날 일을 끄집셔내서 뭘 어쩌겠다는 거냐. 이미 몇 년이나 지난 일인데 다시 꺼낸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수진 씨가 언니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한 목소리였죠. 언니, 이건 단순히 우리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야. 아버지의 명예가 걸린 일이고 몇 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이야.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누가 하겠어? 정희 씨가 팔짱을 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죠. 하지만 그 결과를 생각해봤니? 강 사장은 쉽게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한 번 건드리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끝날 거라고 생각해. 민준이 장부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걱정하시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의는 영원히 실현될 수 없을 거예요. 우리에게는 증거도 있고 증인도 있어요. 주민들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정희 씨가 민준을 보다가 수진 씨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죠. 만약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길 원하셨을까? 수진 씨는 망설임 없이 바로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아버지는 항상 우리에게 정직하게 살라고 가르치셨지만 정직하다는 것이 불의를 참고 침묵하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부엌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아궁이에서 타오르는 불꽃이 춤을 추며 모두의 생각에 잠긴 눈동자에 반사되었습니다. 민주는 자신의 결의를 더욱 굳히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회의를 연다면 제가 나서서 모든 것을 명확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주민분들이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수진 씨가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나서서 말할 거예요. 지훈 씨가 아내를 바라보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겠어? 수진 씨가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 결의가 어렸죠. 그럼요. 이건 우리 가족의 일이고 아버지의 명예가 걸린 일이에요. 제가 나서야 해요. 정희 씨가 한숨을 내쉬었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아무리 말려도 동생의 결정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는지도 모릅니다. 지훈 씨는 여전히 걱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수진 씨의 손을 꽉 잡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하지만 만약 강 사장이 반발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지? 수진 씨가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맞서야죠. 밖에서는 밤바람이 여전히 나무십 사이를 스쳐 지나가며 마치 모든 것을 바꿀 결정을 지켜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민주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먼 곳을 향해 있었죠. 이 일이 쉽지 않을 것이고 강 사장이 가만히 있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지 않으면 영원히 기회가 없을 것이었습니다. 정희 씨가 다가왔습니다. 목소리는 아까처럼 날카롭지 않고 낮게 가라앉아 있었죠. 네가 정말 그 결과를 감당할 수 있겠니? 만약 모든 일이 네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후회하지 않겠어? 수진 씨가 가볍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평생 고개 숙이고 침묵해야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후회할 일이죠. 지훈 씨가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는 수진 씨가 한번 결심하면 아무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으로 무거웠죠. 민주는 부부를 바라보다가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죠. 그럼 하는 겁니다. 그날 밤 아무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개구리 울음소리가 요란했고 들판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싸늘했지만 모두의 마음속에는 불씨가 타오르며 곧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그들은 마을 회관으로 갈 것입니다. 내일 아침 진실이 밝혀질 것이고 아무도 그들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지 못했습니다. 설 대목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붐볐습니다. 여기저기서 물건 파는 소리가 울려 퍼졌고 손님과 상인의 흥정하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뒤섞였습니다. 달콤한 생강과자 냄새, 가게마다 풍겨나오는 맛있는 음식 냄새가 공기 중에 퍼져나갔고 갓 쪄낸 따끈한 송편 김과 섞였습니다. 좌판에는 새 옷가지부터 떡과 과일, 제사용품까지 온갖 물건들이 진열되어 명절 분위기를 한껏 돋우었습니다. 민주는 시장 한가운데 서서 초조해했습니다. 오늘이 모든 것이 바뀔 날이었죠. 주위에는 동네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갔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은 모두가 곧 열릴 마을 회관 회의에 대해 들은 듯했다는 것입니다. 민준을 힐끗 쳐다보는 눈길, 작게 속삭이는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민주는 모두가 자신을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것이었죠. 지훈 씨는 민준 옆에 서서 두 손을 꽉 쥔 채 시장 입구로 이어지는 길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수진 씨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는 아내가 강인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과연 정말 괜찮을지 걱정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생각을 가르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준 학생, 무슨 일인데 이렇게 시끌벅적한가? 김 여사였습니다. 허리에 손을 짚고 선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은 상대방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려는 듯했. 민준이 심호흡을 하고 손에 쥔 낡은 종이를 들어 올리며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인이 되신 수진 씨 아버님과 강 사장님 일입니다. 그 말은 불쏘시개처럼 즉시 시장 전체를 술렁이게 만들었습니다. 주민들이 몰려들었고 웅성거리는 소리는 점점 더 커졌죠. 몇몇 사람들이 다가와 민준의 손에 들린 종이를 궁금한 듯 쳐다보았습니다. 한 노인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종이인가? 민준이 종이를 높이 들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고인이 되신 수진 씨 아버님의 기록입니다. 강 사장님이 헐값에 곡식을 팔도록 강요했던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수진 씨 아버님은 지난 몇 년 동안 억울한 누명을 쓰신 겁니다. 시장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이야기 소리가 잦아들고 좌판 사이로 부는 바람 소리만 들려왔죠. 김 여사가 종이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생각엔 민준 학생 말이 일리가 있어. 증거가 있다면 강 사장님이 해명해야지. 그녀의 말은 침묵을 깨는 강한 일격과 같았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고 다른 몇몇은 서로 속삭이며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날카로운 칼날처럼 긴장된 분위기를 가르는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가 감히 옛날 일을 들쑤시는 게냐. 모든 시선이 즉시 소리가 난 쪽으로 쏠렸습니다. 강 사장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큰 키의 매처럼 날카로운 눈빛,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목소리에는 숨겨진 위협이 담겨 있었죠. 시장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감히 크게 숨을 쉬지 못했죠. 강 사장이 가슴에 팔짱을 끼고 군중을 훑어본 뒤 민준에게 시선을 멈췄습니다. 이건 나와 고인 사이의 일이다. 누구든 끼어들면 이 동네에서 편히 살 생각 마라. 숨막힐 듯한 갑갑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몇몇 주민들은 고개를 숙인 채 감히 강 사장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고 몇몇은 문제에 휘말릴까 두려워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등을 곧게 펴고 강 사장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을 전체의 일이라면 마을 전체가 알아야 합니다. 그 말은 마치 깨우침의 종소리처럼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군중들이 웅성거리며 논쟁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학생 말도 일리가 있어. 캥기는 게 없다면 뭐가 두렵겠어? 하지만 강 사장님은 이 동네에서 영향력 있는 분이잖아. 왜 이제 와서 옛날 일을 들쑤시는 거야? 서로 다른 의견들이 터나왔습니다. 주민들은 분명하게 두 편으로 나뉘었죠. 한쪽은 고인이 억울하다고 믿었고 다른 한쪽은 이미 죽은 사람의 일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야기 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모두가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려 애썼습니다. 격렬한 논쟁 속에서 지훈 씨는 자신도 모르게 시장으로 이어지는 큰 길 쪽을 힐끗 보았습니다. 수진 씨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는 주먹을 꽉 쥐고 민준에게 속삭였습니다. 수진이가 곧 올 텐데 괜찮을까요?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 점을 궁금해하고 있었죠. 시장은 여전히 붐볐지만 이제 더 이상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위한 전쟁터가 되었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한 가족 전체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곳이 되었죠. 밖에서는 해가 점점 건물 뒤로 넘어가며 흙길 위로 주황빛 노을을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폭풍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마을 회관 기와지붕 위로 길게 드리워져 온 공간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둥지로 돌아가는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가 그늘진 나뭇가지 사이로 울려 퍼졌죠. 가벼운 바람이 회관 마당을 스쳐 지나가며 저녁 제사에서 피어오르는 향냄새를 공기 중에 실어 날랐습니다. 주민들은 이미 빼곡히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가 속삭이며 회관 입구 쪽을 바라보고 있었죠. 가장 중요한 사건이 곧 일어날 곳이었습니다. 그때 회관 마당 한가운데 한 여성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수진 씨였습니다. 가녀린 몸매였지만 눈빛은 단호했죠. 한 손으로는 배를 감싸 안고 다른 한 손으로는 낡은 장부를 꽉 쥔 채 주민들의 궁금증과 경계심이 뒤섞인 시선 속을 걸어 들어왔습니다. 속삭이는 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모두가 조용히 그녀의 발걸음을 따랐죠. 회관문 근처에 서 있던 지훈 씨는 아내를 보자마자 즉시 다가갔습니다. 그의 눈빛은 걱정으로 가득했죠. 괜찮아? 수진 씨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회관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갔습니다. 모든 사람이 중요한 증거들을 볼 수 있도록 나무 테이블이 놓여 있는 곳이었죠. 민주는 옆에 서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이 순간이 모든 것을 결정하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수진 씨가 장부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또렷했지만 감정이 섞여 떨리고 있었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다투거나 분란을 일으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단지 돌아가신 제 아버지께서 편히 눈 감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죠. 수진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 장부에는 제 아버지와 강 사장님 사이의 거래 내용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 아버지가 헐값에 곡식을 팔도록 강요당했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결국 억울한 빚쟁이라는 누명을 쓰고 수년 동안 고통받으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녀는 장부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눈빛은 날카로웠죠. 오늘 저는 모든 분들이 함께 보고 듣고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들이 더 크게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궁금한 듯 다가와 장부에 적힌 내용을 자세히 보려고 했죠. 하지만 누가 자세히 살펴볼 틈도 없이 낮고 탁한 목소리가 칼날처럼 긴장된 분위기를 갈랐습니다. 네가 감히 마을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욕하는 것이냐. 모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강 사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어둡게 가라앉았고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근육이 실룩거렸죠. 주민들은 자신도 모르게 몇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모두가 강 사장이 화를 내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수진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강 사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누구도 모욕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공정을 원할 뿐입니다. 다시 한번 웅성거리는 소리가 일어났습니다. 강 사장이 다가와 테이블을 세게 내리치자 장부가 흔들렸습니다. 공정, 낡은 장부 쪼가리 하나로 이 일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이 마을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지 아느냐? 내가 이 회관을 짓는 데 기여했고 홍수 때 쌀을 나눠줬다. 누가 내 말을 믿을 것 같으냐? 그의 말이 끝나자 주민들은 다시 한번 혼란에 빠졌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죠. 어쨌든 강 사장은 지난 몇 년 동안 마을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목소리가 침묵을 갈랐습니다. 수진이 말이 맞소.
모두가 깜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정희 씨가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죠. 우리 아버지가 억울한 누명을 쓰게 내버려 둘 수 없소. 나도 너무 오랫동안 침묵했지만 이제 더는 참을 수 없소. 주민들이 술렁였습니다. 정희 씨처럼 강인한 사람이 수진 씨 편을 들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정희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정직한 분이셨소. 누구에게도 빚진 적이 없소. 만약 누군가 이득을 봤다면 그건 분명 우리 아버지가 아니오. 그 말은 불쏘시개처럼 군중을 들끓게 만들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렇다면 강 사장님이 명확하게 해명해야 합니다. 근처에 있던 한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떳떳하다면 왜 저렇게 큰 소리를 치겠어요? 처음으로 강 사장이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주민들의 눈빛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꼈죠. 더 이상 절대적인 두려움도 맹목적인 신뢰도 없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의심하고 있었고 의심이야말로 그처럼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가장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단호했지만 조급함이 섞여 있었죠. 나는 아무것도 해명할 필요 없다. 너희들이 나보다 낡은 장부 쪼가리를 더 믿고 싶다면 그렇게 해라. 하지만 가만두지 않겠다. 말을 마치고 그는 획 돌아서서 회관을 빠르게 빠져나갔습니다. 아무도 그를 막지 않았죠. 주민들은 여전히 서서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마음속에는 무거운 생각들이 가득했죠. 민주는 수진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 존경심이 차올랐죠. 그녀는 그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해냈습니다. 강 사장 같은 사람과 조금도 굴하지 않고 맞섰던 것입니다. 분위기는 여전히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민주는 전환점이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적어도 진실이 인정받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갑자기 시장을 휩쓸고 지나가며 얇은 먼지들을 공중으로 날려 올렸습니다. 아침 햇살이 형형색색의 좌판들을 비추었지만 시장 전체를 뒤덮은 무거운 분위기를 쫓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어제 회관에서 열렸던 회의에 대한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가 모든 좌판과 골목 구석구석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주민들은 술렁였고 물건을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 모두 명절을 앞둔 예년만큼 들뜬 기색이 아니었습니다. 민준과 지훈 씨는 시장 입구 작은 절 앞보리 수나무 그늘 아래 서 있었습니다. 법당에서 흘러나오는 향냄새가 아침 바람에 섞여 방금 겪은 긴장감 뒤에 찾아온 드문 평화를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서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죠. 김 여사가 다가왔습니다. 입가에는 평소의 장난기 어린 표정이 사라져 있었죠. 그녀는 두 사람 앞에 허리에 손을 짚고 서서 목소리를 낮추었지만 숨길 수 없는 분노가 어려 있었습니다. 너희들 무슨 일인지 알아? 민준이 경계심 어린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아주머니? 김 여사가 턱짓으로 시장 쪽을 가리켰습니다. 강 사장이 온 동네에 소문을 퍼뜨리고 다녀 수진이하고 지훈이가 이득을 챙기려고 자기를 모함했다고 말이야.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난리도 아니야.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분명히 그쪽 사람들이 여론을 돌리려고 하고 있어. 민준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는 강 사장이 쉽게 물러서지 않으리라고 예상했지만 이렇게 빨리 손을 쓸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주머니 생각은 어떠세요? 지훈 씨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담아 물었습니다. 김 여사가 한숨을 내쉬며 가슴에 팔짱을 꼈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모든 걸 밝히고 싶어 하는 거 알아. 하지만 잘 생각해봐.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까? 이 동네는 예전부터 조용히 잘 살아왔어. 누구나 빚도 있고 빌린 것도 있고 이 일을 더 파고들면 너희들과 강 사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네 전체에 영향을 미칠 거야. 민준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주머니 말씀은 저희가 그냥 넘어가야 한다는 건가요? 김 여사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런 말은 아니야. 그냥 화해하고 일을 더 크게 만들지 말라는 거지. 어제 회의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었어. 지금 일을 더 키우면 주민들만 더 혼란스러워질 뿐이야. 민준의 마음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화해라니요? 아주머니는 화해하고 침묵해서 불의가 계속되도록 내버려 두라는 건가요? 김 여사가 미간을 찌푸리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 게 아니잖아. 하지만 잘 생각해봐. 지난 몇 년 동안 강 사장이 얼마나 힘있는 사람인지 다들 알잖아. 지금 그 사람을 건드렸다가 만약 보복이라도 당하면 누가 책임질 건데? 지훈 씨가 거친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갈등으로 가득했죠. 민준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의는 영원히 실현될 수 없을 거예요. 양쪽 잠시 침묵했습니다. 잠시 후 지훈 씨가 갑자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와서 화를 낸다고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절에 들어가서 향이나 피우고 수진이가 무사하길 기도한 다음에 다시 생각해보죠. 민준이 심호흡을 했습니다. 여전히 화가 났지만 지훈 씨의 눈빛을 보니 지금은 약간의 평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 사람은 조용히 절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절 안은 고요했고 바람이 불 때마다 풍경 소리만 희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향을 피우자 연기가 피어올라 신성한 공간으로 흩어졌습니다. 민주는 불상 앞에 서서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은 채 기도했습니다. 며칠 동안의 긴장감 끝에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향로에 향을 꽂은 뒤 민주는 눈을 뜨고 지훈 씨와 김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강 사장님이 더 이상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진실을 밝힐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 여사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네가 그렇게 줄 알았다. 하지만 명심해. 함정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지는 마.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죠. 그때 문득 그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만약 진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박씨 아저씨가 증언해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는 아직 답을 찾지 못했지만 여기서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바람이 불었지만 아무도 그들 앞에 어떤 폭풍우가 기다리고 있을지 알지 못했습니다. 민주는 박씨 아저씨네 낡은 나무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작은 부엌에서는 갓 쪄낸 설날 떡 냄새가 바람을 타고 풍겨나와 집 뒤로 펼쳐진 논에서 나는 벼 익는 냄새와 섞였습니다. 바람이 야자수 잎사귀 사이를 스쳐 지나가며 잎사귀 부딪히는 소리를 내어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냈지만 민준의 마음속에는 초조함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민준과 지훈 씨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만약 박씨 아저씨가 증언해준다면 그들은 강 사장과 맞설 충분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가 거절한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었죠. 민준이 손을 들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흙바닥 위를 끄는 슬리퍼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박씨 아저씨가 나타났습니다. 말은 체구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죠. 민준과 지훈 씨를 보고는
살짝 눈썹을 치켜 세웠지만 그다지 놀란 기색은 아니었습니다. 두 젊은이가 나를 찾아오다니 무슨 일인가? 민준이 심호흡을 하고 지훈 씨와 함께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작은 부엌에는 단단히 묶고 대나무 소쿠리에 가지런히 놓인 떡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저씨,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일 때문에요. 저희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박씨 아저씨가 의자를 끌어다 앉고 뜨거운 차를 따랐습니다. 그의 눈빛은 생각에 잠겨 있었죠. 마을 회관에서 있었던 일은 들었네. 지훈 씨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럼 아저씨도 아시겠네요. 지금 강 사장이 제 아내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있어요. 박씨 아저씨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바로 대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마당 밖에 펼쳐진 논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비쳐 황금빛으로 물들고 있었죠. 민주는 그가 생각에 잠겨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저씨만이 옛날 일을 정확히 알고 계세요. 민준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죠. 아저씨께서 말씀해 주시면 모든 것이 밝혀질 거예요. 박씨, 아저씨가 한숨을 내쉬며 손으로 관자놀이를 가볍게 눌렀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쉽지 않을 걸세. 말을 꺼내는 순간 얽히고 설킨 관계 전체를 건드리는 셈이야. 강상은 만만한 사람이 아니네. 자네들은 마음의 준비가 되었나?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지 않으면 영원히 기회가 없을 거예요. 지훈 씨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갑자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아저씨께 신뢰를 범했습니다. 아버지 일을 일찍 도와주지 않으셨다고 원망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누구나 자신만의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저씨. 박씨 아저씨가 지훈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죠. 됐네. 자네가 나쁜 뜻으로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알아. 하지만 만약 내가 증언해 주길 바란다면 한 가지 조건이 있네. 민준과 지훈 씨가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심장이 더 빨리 뛰었죠. 박씨 아저씨가 찻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엄숙했죠. 자네들은 주민들이 내 말을 들어줄 거라고 확신해야 하네. 내가 나서서 말했는데 아무도 믿지 않으면 그저 헛수고일 뿐이야. 지훈 씨가 고개를 끄덕이고는 휴대전화를 꺼내 빠르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상대는 정희 씨였습니다. 그는 화면을 보며 기다렸죠. 잠시 후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내가 도울게. 주민들이 진실을 듣도록 설득하겠어. 지훈 씨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박씨 아저씨를 보며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가 해내겠습니다. 박씨 아저씨는 한참 동안 두 젊은이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좋네. 내가 말하겠네. 하지만 명심하게. 강 사장은 쉽게 물러서지 않을 걸세. 집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모두가 이것이 단순히 증언 한마디가 아니라 진정한 대결이라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마당 밖에서 자전거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준이 미간을 찌푸리고 일어나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늦은 저녁 노을 속에 한 사람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누가 오는 거지? 바람이 다시 불어와 마당 뒤 야자수 잎사귀를 흔들었습니다. 설날 분위기는 여전했지만 무언가 곧 바뀔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마을 회관의 종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느리지만 단호한 종소리가 붉은 흙길을 따라 멀리 퍼져나가 모든 지붕 아래로 설날을 앞둔 떠들썩한 분위기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오늘 회관마당은 그 어느 때보다 붐볐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주민들이 모여들었고
기대와 긴장이 뒤섞인 얼굴들이었죠. 웅성거리는 이야기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오늘이 결정적인 날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오래된 정자나무 그림자가 마당 바닥에 길게 드리워져 명암이 교차하는 무늬를 만들었고 진실이 밝혀지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의 얼굴에 반사되었습니다. 민주는 회관 마당 한가운데 서서 자신과 지훈 씨에게 쏟아지는 모든 시선을 뚜렷하게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지금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서로 이해하고 있었죠. 그때 멀리서 낡은 벽돌길 위로 자전거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든 시선이 회관 입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박씨 아저씨였습니다. 갈색 바지 저고리를 입은 그는 마른 체구였지만 눈빛은 그 누구도 본 적 없는 단호함으로 빛나고 있었죠. 그는 천천히 자전거를 타고 마당으로 들어와 벽 옆에 자전거를 세우고는 한 걸음 한 걸음 사람들 사이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모두가 박씨 아저씨가 오늘 나타났다는 것은 곧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의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민준이 주먹을 꽉 쥐었고 지훈 씨는 깊은 숨을 내쉬며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려 했었습니다. 박씨 아저씨가 회관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눈빛이 군중을 한번 훑어본 뒤 헛기침을 했습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누구 편을 들거나 누구에게 반대하기 위함이 아니오. 단지 내가 직접 목격한 것을 말하기 위해서요. 주민들은 완전히 침묵했습니다. 박씨 아저씨가 고개를 들고 또렷한 목소리로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몇 년 전 고인이 되신 수진 씨 아버님은 헐값에 곡식을 팔도록 강요당했소. 그분을 강요한 사람은 다름 아닌 강 사장이요. 회관마당 전체가 마치 폭발할 듯 술렁였습니다. 정말이요. 왜 이제야 말하는 거요? 몇몇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은 멍하니 서 있었죠. 박씨 아저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시장에서는 곡물 가격이 높았지만 수진 씨 아버님은 헐값에 팔도록 강요당했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땅을 빼앗길 판이었으니까. 내가 바로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요. 수진 씨 아버님은 결코 자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소.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구석에 서 있던 강 사장은 표정 변화가 없었지만 눈썰미 있는 사람이라면 그가 긴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그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시오. 나는 정당한 권리를 요구했을 뿐이요. 그 양반이 나에게 빚을 졌으니 내가 돌려받을 권리가 있소. 그의 말에 몇몇 사람들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민준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수진 씨 아버님이 빚을 졌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분의 장부에는 다르게 적혀 있는 걸까요? 만약 사장님께서 강요하지 않으셨다면 왜 그분의 곡물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낮았던 걸까요? 강 사장이 주위를 훑어보고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낡은 장부 쪼가리일 뿐이요. 그게 조작되지 않았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소?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무도 조작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제 아버지의 글씨입니다. 모두가 돌아보았습니다. 수진 씨가 일어섰습니다. 여전히 몸이 약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상하리만치 단호했죠. 그녀는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의에 차 있었죠. 그동안 우리 가족은 억울한 소문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오늘 모든 분들 덕분에 아버지의 누명을 벗게 되었습니다. 분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긴장되었습니다. 김 여사가 갑자기 앞으로 나서며 허리에 손을 짚고 기세등등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다 알겠네요, 강 사장님. 만약 잘못한 게 없다면 왜 주민들에게 해명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근처에 서 있던 한 남자도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아요. 떳떳하다면 왜 지금 주민들 모두가 의심하는 겁니까? 나이든 할머니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오며 잠긴 목소리였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진 씨, 아버지는 착한 사람이었소. 그분은 평생 잘못한 일이라고는 한 적이 없소. 만약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바로 그분이오. 그 말은 마치 비수처럼 모든 사람에게 날아와 꽂혔습니다. 주민들이 강 사장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그가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모든 사람의 압박과 말에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죠. 마을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졌던 남자, 지난 몇 년 동안 모두가 두려워했던 그가 지금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어떠신가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으신가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강 사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말을 마치고 그는 몸을 돌려 회관을 빠르게 빠져나갔습니다. 아무도 그를 막지 않았죠. 모두가 여전히 그를 지켜보았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주민들이 서로 어깨를 두드리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았죠. 민준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이 이 싸움에서 이겼다는 것을 알았죠. 하지만 기뻐할 틈도 없이 갑자기 회관 마당 한가운데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모두가 돌아보았습니다. 수진 씨가 배를 움켜쥐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배가 너무 아파요. 지훈 씨가 허둥지둥 아내에게 달려가 부축했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민주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폭풍우가 아직 지나가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다른 시련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훈 씨는 비틀거리는 수진 씨를 황급히 부축했습니다. 아내의 숨결은 가빴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민주는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이내 정신을 차리고 뒤따라 달려갔습니다. 기쁨과 걱정이 뒤섞여 마음이 복잡했죠. 아무래도 곧 출산할 것 같아요. 군중 속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속삭이는 소리가 사라지고 다급한 발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터주자 지훈 씨는 수진 씨를 부축해 집으로 향했습니다. 김 여사도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외치며 뒤따라갔죠. 어서 정희 씨 불러와요. 누가 민준이 어머님께도 좀 알려드려요. 밤이 깊어지고 차가운 바람이 야자수 나무 사이를 스쳐 지나가며 아직 설 제사를 지내는 집들에서 풍겨나오는 향냄새를 실어 날랐습니다. 하지만 지훈 씨네 집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희 씨가 이미 와 있었고 뜨거운 물과 이불을 빠르게 준비하며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주민들이 더 많이 몰려들었지만 아무도 감히 소란을 피우지 못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집 주위에 등유등을 더 설치하는 것을 도왔고 노란 불빛이 긴장된 얼굴들을 비추었습니다. 민주는 문 밖에서 불타는 듯한 초조함으로 서성였습니다. 안에서는 수진 씨의 희미하지만 여전히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너무 아파요. 지훈 씨가 아내의 손을 꽉 잡고 눈시울을 붉힌 채 말했습니다. 힘내, 여보, 거의 다 됐어. 정희 씨는 경험 있는 부인들을 불러 도움을 청했습니다. 아무도 오늘 오후 마을회관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지금 중요한 것은 오직 산모와 아기가 모두 무사한 것이었습니다. 시간은 무겁게 흘러갔고 1분 1초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주는 문 밖에서 두 손을 꽉 쥔 채 서 있었죠.
그때 아기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맑고 여린 울음소리가 고요한 밤을 갈랐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잠시 후 환호성이 터져 나왔죠. 나았어요, 딸이에요. 지훈 씨는 감격에 겨워 거의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정희 씨 손에 안긴 작고 어린 딸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안에서는 수진 씨가 지쳐 있었지만 행복감에 눈물을 흘리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몸에 안도감이 퍼져나갔죠. 주민들이 집 안으로 들어와 모두 아기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낭낭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첫 딸은 나중에 살림 잘한다더라. 수진 씨가 여전히 약한 목소리였지만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기 이름은 하은이라고 지었어요. 마침 도착한 민준의 어머니 박 여사님이 그 말을 듣고는 멈칫했습니다. 며느리를 보다가 지훈 씨를 보았죠. 그녀의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은이는 평화라는 뜻이에요. 수진 씨가 사랑 가득한 눈빛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 그리고 온 마을이 평화로운 날들 속에서 살아가길 바라요. 박 여사님은 말이 없었습니다. 근처에 서 있던 민준도 아직 입을 열지 않았죠. 잠시 후 그녀가 민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준은 어머니가 부드럽게 자신을 안아주자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내가 틀렸다. 네가 옳았어, 아들아. 민준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머니가 자신이 옳았다고 인정해 주신 것이었죠. 박 여사님이 민준을 놓아주고는 정희 씨 품에서 새근새근 잠든 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부드러워지며 마음속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했습니다. 밖에서 지훈 씨가 민준의 어깨에 손을 얹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학생, 남아서 같이 저녁 먹고 가게. 민준이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점차 따뜻해졌습니다. 주민들이 축하 인사를 건네며 갓 태어난 아기에 대한 이야기꽃을 피웠죠. 아무도 오늘 오후의 논쟁이나 강 사장의 협박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정희 씨가 문 밖으로 나와 약간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집안 사람들을 둘러보고는 천천히 말했죠. 강 사장님이 집 앞에 와 계세요.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싸늘해졌습니다. 민주는 순간 움찔했습니다. 그가 원하는 게 뭘까? 밖에서는 밤바람이 다시 불어와 집 안의 따뜻한 공간으로 싸늘한 기운을 몰고 왔습니다. 아침 해가 막 떠오르려 할 무렵 새벽 이슬이 나무잎에 매달려 작은 구슬처럼 반짝였습니다. 가벼운 바람이 지훈 씨네 마당을 스쳐 지나가며 이른 아침의 싸늘함과 함께 부엌에서 정희 씨가 끓이는 생선조림 냄새를 실어 날랐습니다. 모든 것이 평범한 시골 마을의 일상으로 돌아온 듯했지만 며칠 동안 계속된 폭풍 후의 여운이 여전히 공기 중에 남아 있었습니다. 지훈 씨네 집 대문 앞에는 한 사람의 그림자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강 사장이었죠. 평소의 거만함도 권력자의 날카로운 눈빛도 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전보다 더 늙어 보였고 눈빛은 생각에 잠겨 있었으며 두 손은 앞으로 모은 채 약간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민준이 가장 먼저 그를 발견했습니다. 살짝 미간을 찌푸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조용히 지켜보았죠. 지훈 씨도 막 집안에서 나오다가 강 사장을 보고는 멈칫했습니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죠. 부엌에서 밥을 푸던 정희 씨도 밖의 소리를 듣고 문으로 나왔습니다. 강 사장을 보자 잠시 멈칫하더니 마치 예상했다는 듯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다가 강 사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고
느릿했죠.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러 온 것이 아니오. 지훈 씨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옆에 서 있던 민주는 조용히 상황을 지켜볼 뿐이었죠. 강 사장이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먼 곳을 향하며 무언가를 회상하는 듯했죠. 지난 며칠 동안 많은 생각을 했소. 이미 벌어진 일이고 더 이상 바꿀 방법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됐소.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더 낮고 느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과하고 싶소. 그 말이 고요한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희 씨가 살짝 멈칫했고 지훈 씨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한때 권력을 휘두르며 모두를 두렵게 했던 강 사장에게서 이런 말을 듣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강 사장이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의 눈에 옛 기억들이 어렸죠. 그때 나는 수진 씨 아버지와 친구이자 사업 동료였소. 항상 대립했던 건 아니었지. 하지만 세상이 변하면서 나는 내 몫을 챙기는 쪽을 택했고 수진 씨 아버지는 다투기 싫어하는 사람이었소. 나는 그걸 이용했지. 헐값에 곡식을 사들이고 그를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넣었소. 그가 내 방식대로 맞서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요. 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으며 마치 자신을 책망하는 듯 했습니다. 내가 틀렸소. 내가 틀렸다는 걸 알지만 이제 그분은 돌아가셨고 내가 빼앗은 것을 돌려줄 수도 없소. 단지 이 말을 함으로써 수진 씨 가족과 온 마을 사람들이 더 이상 나를 나쁜 놈으로 보지 않기를 바랄 뿐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희 씨가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후회하신다면 너무 늦은 것 같군요. 강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씁쓸한 미소가 스쳤죠. 알고 있소. 하지만 평생 나쁜 놈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죽고 싶지는 않소. 지훈 씨는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정말 진심이시라면 이미 지난 일입니다. 아버지의 명예는 되찾았으니 더 이상 원망은 없습니다. 강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희 씨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미 의논했어요. 사장님께서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신다면 그들도 옛날 일을 다시 꺼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강 사장의 눈에 순간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하오. 모두에게 감사하오. 그들 사이의 공기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바로 아물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더 이상 증오심 없이 서로를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었죠. 강 사장이 조용히 돌아서서 천천히 대문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패배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민주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 장이 끝난 것이었죠. 지훈 씨가 민준의 어깨를 가볍게 치며 웃었습니다. 학생, 이제 여기 계속 머물러도 되겠네. 자네는 진짜 우리 동네 사람이 다 됐어. 민준이 웃었지만 바로 대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분위기는 이미 따뜻해져 있었죠. 수진 씨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아기 하은이는 엄마 품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분홍빛 뺨의 숨결은 가벼웠고 마치 자신이 태어나기 전에 일어났던 소동을 전혀 모르는 듯했죠. 민주는 한참 동안 하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이곳에 더 오래 머물러야 할지 고민했죠. 아침 바람이 다시 불어와 설날의 향기, 새로운 시작의 향기를 실어 날랐습니다. 고요한 오후,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푸르렀습니다. 해가 점점 대나무 숲 너머로 기울며 온 들판을 붉은 저녁 노을로 물들였습니다. 가벼운 바람이 야자수 잎사귀 사이를 스쳐 지나가며 마른 나무잎 몇 개를
발밑으로 흩날렸습니다. 민주는 지훈 씨네 집마당 앞 커다란 정자나무 아래 조용히 앉아 유유히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면은 석양빛을 받아 금가루를 뿌린 듯 반짝였고 잔잔한 물결은 마치 마음속에 남은 모든 걱정을 천천히 씻어내는 듯 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그저 잠시 머무는 곳, 우연히 발을 들여놓은 곳이라고 생각했던 이 시골 마을이 이제 그의 마음 한구석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멀리서 아이들이 제잘거리며 노는 소리와 행상인들의 외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찹쌀떡 사세요. 따끈한 찹쌀떡이요. 시장 입구에서 들려오는 낭낭한 외침 소리는 다가올 봄날 저녁의 따스함을 실어 날랐습니다. 설날 분위기가 마을 전체에 가득했습니다. 집집마다 분주하게 설 준비를 하고 있었죠. 찹쌀떡은 정성스럽게 빚어져 대나무 끈으로 단단히 묶였고 부엌 아궁이에서는 밤새도록 떡지는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생선조림 냄새가 구수하게 풍겨나왔고 생강과 후추 향기가 바람에 섞여 골목골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정자나무 아래에서 민주는 중요한 결정이 마음속에서 서서히 모양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이고 일이 끝나면 떠날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무언가가 그의 발목을 잡고 있었죠. 지훈 씨가 집안에서 나왔습니다. 손에는 아직 젓가락을 들고 있었고 웃으며 말했죠. 학생, 아직도 거기 앉아서 뭐해? 어서 들어와서 밥 먹어. 다들 기다리고 있잖아. 민준이 고개를 들어 가볍게 미소 짓고는 일어나 옷에 묻은 흙먼지를 털었습니다. 익숙한 풍경에서 느껴지는 따스함을 분명히 느끼며 집 안으로 들어섰죠. 안에서는 수진 씨가 아기 하은이를 안고 사랑 가득한 눈빛으로 딸을 부드럽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은이는 태어난 지 며칠 되지 않았지만 뺨은 이미 발그레했고 눈을 살짝 뜬 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죠. 박 여사님과 정희 씨는 부엌 옆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걱정이나 논쟁이 섞인 이야기가 아니라 설날과 농사 그리고 다가올 날들에 대한 가벼운 이야기였죠. 상위에는 이미 저녁 식사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진한 양념의 생선조림, 부드럽게 익어 양념이 밴 삼겹살 조각에서 구수한 냄새가 풍겨나왔습니다. 옆에는 막 껍질을 벗긴 푸른 찹쌀떡이 놓여 있었고 노란 팥소와 기름진 돼지고기가 먹음직스러워 보였죠. 민주는 자리에 앉아 지훈 씨가 건네는 밥그릇을 받고는 상을 둘러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이곳에 속해 있다는 것을 진정으로 느꼈습니다. 수진 씨가 부드럽게 웃으며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사가 담겨 있었죠. 학생 덕분에 우리 아이는 좋은 마을에서 자랄 수 있게 됐어요. 민주는 그녀를 바라보며 그 말의 깊은 의미를 느꼈습니다. 그가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로 인해 작은 변화가 이 공동체에 퍼지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죠. 정희 씨가 가볍게 헛기침을 하고는 말투는 여전히 엄격했지만 예전처럼 날카롭지는 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마을에는 자네 같은 사람이 필요해. 만약 남고 싶다면 협동조합에서 자네를 기꺼이 받아줄 걸세. 한때 남의 일에 신경 쓰지 말라고 충고했던 박 여사님은 이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나는 네가 마을 일에 엮여서 골치 아픈 일을 당할까봐 걱정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네가 옳은 일을 했다는 걸 안다. 엄마는 네가 자랑스럽다. 민주는 잠시 침묵하다가 가볍게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인정해 주신 것은 처음이었죠. 저녁 식사는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웃들이 이따금 들러 떡과 과일을 가져다 주며 지훈 씨 가족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설날 이야기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이야기들이 예전의 갈등과 걱정을 대신했죠. 아무도 강 사장과 지훈 씨 가족 사이에 논쟁과 긴장감 넘치던 날들을 다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과거가 되었죠. 민주는 조용히 앉아 이 평화로운 순간의 소중함을 느끼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인생에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일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외부인이고 우연히 이곳을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했었지만 어느새 이곳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식사 후 민주는 마당으로 나와 강물을 바라보며 섰습니다. 고요한 수면 위로 막 떠오른 달빛이 반사되고 있었죠. 옆에서 지훈 씨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학생, 생각은 다 끝났나? 민주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며 자신의 숨결이 땅과 하늘, 강물, 그리고 고향의 숨결과 하나가 되도록 했습니다. 그날 버스에서의 자리, 양보 한 번이 그의 인생 전체를 바꾸었습니다.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가벼운 바람이 불어와 찹쌀떡과 생선조림 냄새,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설날의 향기를 실어 날랐습니다. 민준의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때로는 작은 행동 하나가 인생 전체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민주는 그날 버스에서 양보한 자리 하나가 자신에게 이렇게 의미 있는 여정을 열어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친절함은 단순히 일시적인 호의가 아니라 사람들을 서로 연결하고 공동체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끈입니다. 우리는 때로 침묵과 목소리 내기 사이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기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두려워한다면 불의는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민준, 지훈, 수진,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용기는 진실이 밝혀질 때 정의가 설 자리가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물러설 것인가, 나아갈 것인가, 침묵할 것인가, 목소리를 낼 것인가, 받아들일 것인가, 싸울 것인가, 그리고 그 대답은 때로 대단한 것이 아니라 단지 옳은 것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민준, 지훈, 수진처럼 불의와 옳고 그름의 경계선 앞에서 고민했던 경험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길이 쉽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진실을 지키기 위해 안전지대를 벗어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인생에서 누구나 예상치 못한 갈림길을 만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부유하거나 권력이 없을 수는 있지만 반드시 정직함과 친절함을 지켜야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었다면 댓글로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을 어느 지역에서 보고 계신지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이처럼 인간적인 의미를 담은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